들어갑니다. 오염된 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에서 침전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 물질을 가라앉혀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문장이 원체 기니까 끊어가면서 정보 처리하도록 할게요. 오염된 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괄호한 건 정수 처리 기술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에서 침전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 물질을 가라앉혀서요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이때 말하는 물의 탁도라는 건 말 그대로 물이 탁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정화를 하려면 탁한 정도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부유하고 있는, 떠돌아다니고 있는 오염물질을 가라앉히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 알아보기 쉽게 부등호 표시 미리 해놓을게요.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에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없이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침전 방식이라고 한다. 일단 오염 물질을 침전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필요가 없고요.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강조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체크해 주시고 하지만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하지만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러면 얘네는 중력만으로는 가라앉힐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나왔던 보통 침전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이 경우에는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입자들을 응집시켜 가라앉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약품 침전 방식이라고 한다. 그럼 1문단에 적혀있는 내용은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침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게 오염 물질을 가라앉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시를 해준 거네요. 그냥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보통 침전이 있고 약품을 써서 가라앉혀야 되는 좀 인공적으로 가라앉혀야 되는 약품 침전 방식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리고 안 적혀 있지만 이 정보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 더더욱 좋아요. 아까 보통 침전 방식을 언제 쓴다라고 했냐 하면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크면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없이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약품 침전 방식이 중력만으로 침전시킬 수 없는 경우라고 대뜸 이어졌으니까 안 적혀 있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아, 약품 침전 방식이란 건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작은 경우에 쓰겠구나 하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 더더 좋아요. 이 문단 내려갑니다.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반드르발스 힘의 영향을 받아 응집하게 된다. 하지만 물속에서 부유하는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으로 인해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서로를 밀어내는 정기적 반발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하로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알고 있는 배경지식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적혀 있었던 동그라미 기억 반드르발스 힘 같은 경우는 입자들끼리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진다라는 건 서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서로 가까워지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한다라는 거니까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워서 다들 알고 있을 인력이랑 비슷한 거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 마찬가지.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의 경우거든요. 근데 아까 1문단에서 콜로이드 입자들은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응집시켜서 가라앉혀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콜로이드 입자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니야. 콜로이드 입자 체크. 이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으로 인해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를 밀어내는 반발력의 영향을 받더라. 그러면 이때 서로를 밀어내는 건 청력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입자들과는 달리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질수록 청력이 발생을 한다. 결론적으로 일정 거리 이하에서는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를 않더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되어 안정성을 가지고 부유하게 된다. 균일하게 분산에 체크해 놓을게요. 안정성을 가지고 부유하게 된다. 이런 입자의 안정성은 물의 탁도를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 문장 중요하게 체크. 콜로이드 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가진다라고 바로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안정성이란 게 물의 탁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1문단에서 분명히 탁도라는 단어가 나왔었어. 근데 그때 탁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읽는 정수 처리 기술의 침전 과정이란 건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요. 물의 탁도를 높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 탁도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당연히 이 입자의 안정성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이 안정성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를 수정할 수 있겠네요.
안정성 나쁜 거, 물의 탁도 나쁜 거. 3문단 내려갑니다. 약품 침전 방식에서는 응집제를 주입하여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을 통해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찬가지 문장이 너무 길지만 끊어가면서 확인할게요.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약품 침전 방식이었고요. 1문단에서 읽었죠. 약품 침전 방식이란 건 인공적으로 화학약품을 써서 입자들을 응집, 다른 말로 하면 뭉치게 만들어서 걔네를 가라앉히는 방식이었어요. 이 방식에서는 응집제를 주입하여 뭔가 인공적인 걸 주입을 해서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을 통해서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뒤에 적혀 있는 거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는 사실 위에서 바로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된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아 그래 아까 탁도가 높여졌으니까 이거를 이제 낮추겠다는 얘기구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지금 물의 정화 과정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새롭게 제시된 내용은 결국 뭐가 되냐 하면 우리 약품 침전 방식에 대해서 읽고 있어 하는 거 1문단에 나왔었고요. 응집제를 주입해, 표현이 조금 바뀌었지만 1문단에서 분명히 화학약품을 주입한다, 화학약품을 활용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춘다 하는 거 마찬가지, 방금 읽었던 2문단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챙겨야 되는 건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을 통해서 탁도를 낮춘다 라고 적혀 있는 거, 그리고 이 자체가 과정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글을 읽더라도 순차적인 과정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넘버링 해놓으세요. 전기적 중화작용이 먼저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가교작용을 거칠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면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합니다. 이때 사용된 응집제는 보편적으로 알루미늄염과 철염 등의 양이온계 응집제로 이들은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나도 외우지는 못해요. 중요한 내용이긴 해서 문제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외우지는 못하니까 체크만 해둡시다. 이때 사용된 응집제는요, 알루미늄염이나 철염 등의 양이온계 응집제를 쓴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양이온계 응집제다라고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 선지에는 알루미늄염 혹은 철염 등의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들은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내용. 왜요? 우리 아까 방금 이게 과정이야, 1단계, 2단계가 있을 거야 하는 거 체크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아마도 이 글은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화합물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화합물이 있을 건데 얘네 둘이 종류가 다르겠구나 하는 걸 이 문장에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체크해 놓을게요.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앞으로 찾으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려갑니다. 우선 전기적 중화작용에서는 봐봐, 아니다 다를까 나왔잖아요. 우선이라는 표지가 나왔다는 건 얘가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고요. 우리 위에서 이미 체크했었으니까 전기적 중화작용 얘기 먼저 나올 거다 하는 거 체크했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적 중화작용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계에서 어떤 과정이 거쳐지는지 파악해야 되고요. 어떤 종류의 화합물이 나오는지 파악해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어갑니다. 전기적 중화작용에서는 탁도가 높은 물에 주입된 응집제가 물과 화학 반응을 거쳐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고, 바로 나왔네요. 어떤 화합물을 형성했는지.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더라. 이 화합물이 음전하를 띤 콜로이드 입자와 결합하면 콜로이드 입자 간 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게 된다. 아까 전기적 반발력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문단에 동그라미 니은에 나왔던 예거든요. 전기적 반발력이 서로 밀어내는 청력과 비슷한 거였고요. 이 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서 균일하게 분산되는 안정성을 가져서 탁도가 높아진다 였거든. 그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탁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기적 반발력을 감소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이 불안정화되고, 아니나 다를까 나왔죠? 안정을 깨는 게 우리의 목표였으니까 불안정화되고 물 분자 운동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 움직이다가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할 정도로, 아까 나왔던 거 서로 가까워지려는 힘, 인력과 유사한 거였어요.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 응집해서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록을 형성하게 된다. 플록이라는 단어는 처음 나왔으니까 일단 체크를 했고요. 근데 앞에서 적혀있던 이 내용은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연히 목표로 삼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수 처리 과정이었고요.
그걸 위해서 침전 과정을 거쳐야 된다 했고요. 그러려면 입자들끼리 응집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계속합니다. 이러한 정기적 중화작용은 응집체 주입 후 극히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이 빠르게 결합하여 반응하게 하기 위해 물을 빠르게 젓는 급속 교반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 처음 나온 내용이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빠른 속도가 중요하구나 여기는. 단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까지 읽었고 5문단 내려갑니다. 다음으로 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인 가교작용. 다음으로 가교작용에서는 정기적 중화작용에서 형성된 작은 플록을 더 크게 만든다. 일단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역할 나왔네요. 플록을 더 크게 만드는 게 가교작용.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록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하는데 반데르발스 힘만으로는 플록의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응집제의 주입으로 형성된 화합물 중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중요한 정보 나왔다 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으시겠죠?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 단계별로 어떤 화합물, 다양한 화합물이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어떤 화합물이 나왔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 했어요. 얘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플록을 더 크게 만든다라는 내용이었네요. 이런 작용을 통해 연결된 여러 플록들은 하나의 큰 플록이 되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침전한다. 이러한 가교작용 과정에서는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해 플록이 다른 플록과 연결될 때 접촉 시간을 늘려주고 연결이 깨지지 않도록 물을 천천히 저어주어야 한다. 이를 완속 교반이라고 한다. 앞에서 읽었던 것과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는 느린 속도가 중요하구나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6문단. 한편이라는 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엄청 중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과 독립된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서 1번, 2번 단계까지의 설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완전 독립된 새로운 내용 들어갑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탁도가 낮아진 물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탁도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이 플록이란 게 침전이 되면 물의 탁도가 제거가 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탁도가 낮아진 물에 정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가 많이 남아있게 되면 정기적으로 중화되었던 콜로이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전하를 띠게 된다. 글의 구조 파악하셨나요? 앞에서 언급됐던 두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콜로이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를 전하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전하 역전 현상이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1, 2단계 끝나고 난 다음에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콜로이드 입자들이 재안정화되면서 여러분 콜로이드 입자들이 안정화되는 거 좋은 거였어요? 나쁜 거였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 글의 취지를 감안하면 안 좋은 거였거든요. 3번 과정에서 콜로이드 입자들이 재안정화돼요. 그러면 당연히 물의 탁도는 다시 높아진다는 거죠. 읽으면서 이거 또다시 문제 상황이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탁도를 제거하는 게 목표니까. 그럼 당연히 이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탁도를 어떻게 다시 낮출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겠네요. 이 상태에서 여분의 응집제는 아까 남아있던 그 응집제 여분의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나왔죠? 세 번째 단계에서 등장하는 화합물이고요. 이게 최종적이다 했으니까 3단계가 끝인가 보네요.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 화합물은 마치 그물망처럼 콜로이드 입자들을 흡착하면서 가라앉는데 이를 채걸음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결론 일부러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콜로이드 입자들을 흡착하면서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탁도가 다시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얘가 최종 단계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탁도가 제거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까지 하시면 지문 설명 끝. 문제 들어갑시다. 22번 문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급속 교반은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의 결합을 촉진한다. 급속 교반이 언제 나왔었냐 하면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나왔었거든요. 여기에서 뭘 했냐 하면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이 빠르게 결합을 해서 반응하기 위해 급속 교반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급속 교반은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의 결합을 촉진한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근거는 4문단.
2번 선지. 약품 침전 방식은 콜로이드 입자의 응집을 위해 화학 약품을 이용한다. 1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맞는 말. 약품 침전 방식이 아니라 보통 침전 방식이 있었는데 보통 침전 방식은 화학 약품을 이용하지 않아도 중력만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였고요. 그에 비해 콜로이드 입자의 경우에는 중력만으로 가라앉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화학 약품을 이용해서 가라앉히는 약품 침전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언급돼 있었어. 3번. 부유물의 비중이 물보다 큰 경우에 중력만으로 부유물을 침전시킬 수 있다. 맞는 말. 이게 보통 침전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4번. 물을 빠르게 저어 플로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리면 체거름 현상이 나타난다. 물을 빠르게 젓는 건 급속교반이라고 해서 1번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플로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도 물을 빠르게 저어서 접촉할 시간을 늘린다라는 게 연결이 안 되고요. 빠르게 저으면 접촉 시간이 짧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플로끼리 접촉할 시간은 플로과 플로 간에 접촉을 하는 건 2번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2번 과정은 또 완속교반, 물을 천천히 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연결이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선지. 양이온계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하여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 내용이 여기 양이온계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라고 거의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이다. 근거는 3문단이다. 23번 문제.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였냐 하면 반데르발스 힘이었고요.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상 인력이랑 비슷한 거야. 가까워질수록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라고 정리를 했고요. 니은은 전기적 반발력이었는데요. 사실상 청력과 비슷한 거였죠. 서로 밀어내는 힘이었어요. 얘는 보통 입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밑에 청력, 전기적 반발력이라는 건 콜로이드 입자의 경우에 한정되어서 적혀 있었어요.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들어갑니다. 1번 선지. 기억은 입자가 일정 거리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힘은 청력, 즉 전기적 반발력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틀린 거. 2번 선지. 기억은 입자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니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3번 선지. 니은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발생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3번 선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문단이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끼리 좀 가까워지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반데르발스 힘이 생겨요. 그 결과 응집하게 돼요. 자기들끼리 뭉치게 된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콜로이드 입자들은요. 여차저차해서 서로를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보통의 입자들이었으면 자기들끼리 완전 똘똘 뭉쳤을 거예요. 언제? 자기들끼리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근데 콜로이드 입자는 똑같이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더라도 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거리가 그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 서로 응집할 정도로 좁혀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거.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청력이 발생한다 하는 말은 그래서 틀린 말이 돼요. 기본적으로 전기적 반발력도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멀어질 때 발생하는 힘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조심하세요. 4번 선지. 니은은 입자가 띠고 있는 전하의 성질로 인해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입자가 띠고 있는 전하의 성질로 작용하는 힘인가? 돌아갔더니 입자가 띠고 있는 전하에 대해서 얘네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여기 있네요. 콜로이드 입자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입자가 띠고 있는 전하의 성질, 콜로이드 입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한다 하면 얘가 맞는 말이다 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5번 선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입자가 이온과 결합할 때 형성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입자가 이온과 결합될 때라는 표현이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하지만 이후로 입자가 이온과 결합해서 이게 생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반데르발스 힘에서는 그냥 입자 간의 거리만 가지고 서로 이런 영향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이온과의 결합은 니은에 한정된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기억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24번 문제 정말 잘 냈거든요. 체크해두세요.
보기는 응집제의 투입에 따른 물의 탁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였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X축과 Y축을 확인하셔야 돼요.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네요. 일단 단순하게 해석해보면 A에서 B 과정에서는 탁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탁도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네요. 글을 열심히 읽었다면 사실 이 부분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탁도가 낮아지다가 탁도가 다시 높아지는 과정이 언제였냐 하면 6문단에 있는 전하 역전 현상이었어요.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콜로이드 입자들이 재안정화되어서 물의 탁도가 다시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B, C 과정 이 사이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 역전 현상을 3번 과정으로 했으니까 3번 과정이다 라고 표시해 두셔도 괜찮고, 이게 6문단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전하 역전 현상으로 인해 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탁도를 다시 낮춰야 돼 라고 얘기했잖아요. 최거름망 효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었던 6문단의 후반부 내용이 C 이하의 과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탁도를 내리는 과정이 1번과 2번 과정을 포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문단, 5문단에 걸쳐서 나왔던 내용. 이걸 파악했으면 밑에 선지 분석하러 내려갑니다. 1번, A에서 주입된 응집제는 A와 B 사이에서 콜로이드 입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작용을 하겠군. A와 B 사이에서는 탁도가 내려가고 있었고요. 여기서 탁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콜로이드 입자를 서로 응집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입자 간의 거리를 좁힌다는 건 콜로이드 입자를 응집시킨다랑 유사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말. 2번 선지. A와 B 사이에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여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겠군.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과정이 2번 과정이었어요. 1번 과정에서는 플록을 만들어냈고 2번 과정에서 플록과 플록을 붙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5문단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5문단에서 어떤 화합물을 쓰나 봤더니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었으니까 여기 적혀있는 A, B 사이에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이 이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다. 3번 선지. A와 B 사이에서 탁도가 급속하게 낮아진 것은 가교작용으로 형성된 플록의 침전 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기억나시는 분은 바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왼쪽 지문에서 확인하러 갈게요. 탁도가 급속하게 낮아진 건 가교작용 때문에 침전 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교작용에서 침전 속도가 높아져서 탁도가 급격히 낮아진다라는 표현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가교작용은 여기 있고요.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플록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플록과 플록을 붙여서 플록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3번 선지도 맞는 말. 4번 선지. B와 C 사이에서 탁도가 다시 높아진 것은 전하 역전 현상 때문이었죠. 3번 과정. A에서 주입된 응집제가 정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6문단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 결과적으로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들어갑니다. C 이후에 탁도가 낮아지는 것은 B에서 형성된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들과 흡착하여 침전했기 때문이겠군. 아니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은요. 2번 과정에서 나오는 화합물이었고요.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가교작용에서 사용되는 화합물이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단계별로 화합물의 종류가 다르다 하는 걸 체크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C 이후에 탁도가 낮아지는 건 이 화합물이 아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침전성 금속 화합물 때문이다 하는 거 체크해 주셔야겠네요. 고쳐놓으세요. 침전성 금속 화합물. 마지막 25번 문제.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가에서 라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맞는 걸 골라야 했고요. 보기.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는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의 원인으로 무엇이 된 상태에서 부유한다. 보통의 콜로이드 입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부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이때 콜로이드 입자는 안정성을 가지고 부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안정성을 깨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응집제를 주입하면 뭐가 일어나서 콜로이드 입자가 어떻게 된대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는 당연히
안정적이었던 콜로이드 입자가 불안정적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목표였으니까 전부 다 불안정하여서 답을 고르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요. 나랑 라가 관건이네요. 응집제를 주입하면 여차 해가지고 콜로이드 입자가 불안정화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탁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뒤에 응집제를 과다하게 주입하면 남아있는 응집제가 많아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하니까 여기는 탁도를 낮출 수 있는 정기적 중화작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가교작용은 안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응집제의 과다 주입으로 응집제가 남아서 발생하는 전하 역전 현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여기까지 이 지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